자, 오늘도 스텔라루멘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단기적인 흐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부터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 영상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 보시게 되시면 한 차례 급락을 보여줬었죠. 440원부터 해서 320원까지 20% 넘게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어제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위쪽에 매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위쪽에 상당한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한 차례 급등을 시킨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근 1년간 흐름들로 봤을 때 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지점들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서 매물대를 볼 때 어떤 구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자,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가장 많은 큰 급등이 언제 나왔었죠? 2025년도 7월 달이었습니다. 그 당시 클래리티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통과 기대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었던 시기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급등을 하는 과정 안에서도 당연히 거래량이 평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들을 왜 파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악성 매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50원에 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550원이 도달하면 파실 건가요? 안 파실 건가요? 대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550원이 도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550원 가면 대부분 팔겠다라는 생각, 팔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전 심리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요. 그만큼 위쪽에 많은 매물들이, 정말 많은 매물들이 이 구간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근처만 가도 어쨌든 손절을 하든 본전이 와서 본전 물량을 매도를 하든 간에 이렇게 강한 저항 구간에 악성 매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셨을 때, 자, 어디서부터 물량이 터지기 시작했죠? 바로 407원, 410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대략 470원짜리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대략 530원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 박스권이 어느 구간에서부터 형성이 됐어요? 470원부터 해서 700원 정도까지가 박스권이, 큰 박스권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밑에 하단 구간에서 이렇게 투매가 나왔던 위치 보이신가요? 투매라는 것은 물량이 대량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 구간이 대략 440원에서부터 해서 450원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나서 현재로 한번 돌아올게요. 일단은 현 위치에서 이제 매물이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위치부터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구간이 제일 많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으로는 뭐예요?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으로는 현재가 위쪽으로 했을 땐 요 구간들, 그죠? 요 구간 대략 한 450원 정도부터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됐네요. 450원, 530원 요 자리가 이렇게 현재가 위쪽으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매물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쭉 이렇게 한번 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그냥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이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 위치에서 내려갔을 때 한 차례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만큼의 또 엄청난 거래량은 아니지만서도 이 정도만큼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 400원부터 450원 구간까지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매물이 포진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재로 돌아오게 되면 밑바닥에서 추매해서 평단이 낮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위쪽에 400원에서부터 450원 사이에서 평단을 맞춰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밑바닥에서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항 구간이 450원부터 440원 구간이기 때문에 한 차례 급등을 하더라도, 급등을 강력하게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매물들이, 많은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코인이든 뭐든 간에 하나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그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물 소화를 한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자, 거래량이 여기서 되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에는 많은 매물들이 포진되어 있었던 부분들이고 악성 매물들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시켜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성 매물들도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담아간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물량들도 이 구간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급등을 한다는 것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구간들은 항상 지켜주면서 급등을 합니다. 그런 구간들을 항상 지켜줘요. 자, 보시게 되시면, 자, 이게 점차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뭐 대략 1시간봉 흐름으로 보았을 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앞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 처음에 220원짜리들, 다 그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40원짜리예요. 그렇죠? 급등 나오고 나서 240원짜리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한 차례 또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나오죠. 자, 이 구간 확실하게 지켜주고 눌리더라도 지켜주면서 급등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터졌던 구간이 260원이고요. 그리고 260원짜리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또 터졌죠. 그쵸? 이 구간의 시가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280원 구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크게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60원짜리는 마지노선 구간,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이고 280원 정도는 지켜줘야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가요? 거래가 앞에서, 자, 현재 딱 이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결국엔 핵심 뭐냐면 이만큼의 거래량,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위치가 바로 280원입니다. 그럼 280원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켜주니까 급등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급등을 할 때도 320원 자리에서부터 해서 또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위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현 위치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거래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거래량이 쭉 줄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다시 한 번 더 거래가 터진 시점들이 바로 얼마예요? 바로 330원 구간들, 그리고 350원 구간들, 자, 그리고 36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여기 구간, 자, 현재가 밑으로 봤을 때 요 아래 구간들은 다 지켜줘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합니다. 상승 추세를 타면서 계속 올라가는 코인들은 계속 급등을 하게 되는데 급등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이런 식으로 터지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터지는 구간들은 반드시 지켜주면서 급등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330원과 350원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위치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처음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자,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일단은 400원대, 자, 위쪽에 거래가 터지면서 한 차례 또 이제 급락을 보여줬던 부분들이지만 어느 정도 위쪽에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거래가 터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400원에서 440원 요 사이들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위치들,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450원 위쪽으로 해서는 진짜 매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슬슬 정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480원, 그리고 좀 넉넉하게 봤을 때는 한 500원에서 뭐 52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이 뭐 비트코인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메이저 코인들보다는 현재 알트코인으로 좀 더 많은 자금들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텔라루멘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반등 나오면서 메이저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핵심입니다. 수급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스텔라루멘으로만 가장 많은 자금들이 쏠리고 있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스텔라루멘을 들고 있으신 입장에서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비트나 이더리움이 떨어지는 상황 안에서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메이저가 반등을 보이면 스텔라루멘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 있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바닥을 치면 스텔라 루멘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메이저가 반등을 보이게 되면 스텔라 루멘은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470원 위치가 어쨌든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470원부터 좀 더 450원, 470원부터 한 500원 정도 사이까지는 그래도 한 차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목표치는 470원부터 해서 500원 사이, 요렇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응 위치들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자 방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타 종목들 이렇게 영상에서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인젝티브도 추세 전환되는 시점들 안에서 추천드렸었고, 팔콘 파이낸스도 급등했었죠. 되게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처음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위치들에 따지면 11%, 그리고 또 타점이 또 나왔었잖아요. 오늘 오전 같은 경우도 나가면서 20% 가까이 또 올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뭐 다른 코인들로 해서 또 단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또 단타 코인들도 많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가 저희 구독자방 링크이고요. 여기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